국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4곳 가운데 3곳이 진료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도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의료 공백 현상이 우려됩니다. 경북의 5개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등도 내신 1등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적은 것이 이유입니다. 지진과 태풍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포항 시민들에게 포항시민 프로젝트 합창단이 긍정의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자체 지원이 이어집니다. 경산시는 특례 보증이나 이자 차익 보전 확대를, 구미시는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12월의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합니다. 평년을 다소 밑도는 추위 속에 곳곳에는 한파특보와 건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도 역시 한파와 함께 시작합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에는 한파경보가, 경북 북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출근길 기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12도, 김천은 영하 14도로 매우 낮습니다. 낮에는 0도에서 5도 예상되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한파로 인한 강추위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지난주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이 춥고 건조함도 매우 심해 화재 가능성이 높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내린 눈으로 인해 눈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곳곳에서 결빙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나 보행 시에는 빙판길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 속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또 세미 한파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4곳 중 3곳이 의료진 부족으로 내년부터 진료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대구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없지만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대구도 의료 공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한 외과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수련병원 일부과의 전공의 부족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필수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이상호 원장은 전공의 모집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차는 2년 차한테 또 배울 게 있고 2년 차는 3년 차한테 배울 게 있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30%가 돼버리면 연차간 수련이 되는 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교육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 진료 업무 자체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대구 경북은 지원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인 상황입니다. 외과와 산부인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은 많지만 의료 수가가 너무 적은 것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기기 전에 훨씬 더 힘들 때도 경쟁하고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과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시절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어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일단 그런 필수에 대한 저수가 문제, 수가 자체가 낮고 그다음에 지원자가 없으니까 로딩이 너무 많아집니다. 의료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문제까지 겹치면서 필수 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 96곳 가운데 72군데가 내년부터 소아응급진료실과 중환자실을 폐쇄하고 축소할 계획입니다. 대구도 당장 2-3년 뒤면 현실이 될 일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재정에서 그 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그 신생아 중에 미숙아들 많이 생깁니다. 미숙아를 살리는 데 있어서 지금 작년에 산병원에서 288g 신생아를 살렸습니다. 그건 우리 핸드폰 무게 2개도 안 됩니다. 그런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신생아실이 기술이 점점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씀.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내신 1등급이 없는 고등학교가 경북에 5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따르면 경북 지역 5개를 포함해서 전국 43개의 고등학교가
한 학년 학생이 13명 미만이어서 내신 1등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신 등급은 상대평가로 상위 4%에게 1등급이 주어지는데 최소 인원 13명이 돼야 반올림으로 1등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수시에서 교과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학교와 교육기관이 학업 중단 예방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다인 10건의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부문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학업 중단 위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구암고등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가 수상했습니다. 학교 안 대안교실 부문에서는 마음의 소리라는 동영상을 제작한 경구중학교가 외부 교육기관으로는 동부위센터, 꿈지락발전소, 대구보건대 등이 수상했습니다. 전체 34건의 수상 가운데 대구의 교육기관에서 10건을 받아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합창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는 포항 시민 프로젝트 합창단이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악보도 제대로 못 읽던 초보 단원들이 불과 한 달 만에 멋진 공연을 펼쳤다는데요. 지진과 태풍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포항 시민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가사를 통해 힘든 일상을 위로하고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언뜻 전문 합창단의 공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대부터 70대까지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포항시민 프로젝트 합창단의 공연 장면입니다. 포항에서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주부. 모든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곳도 오랜만이고.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지원에 온 힘을 쏟았던 해병대원. 이번에 합창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름다운 무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진과 태풍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평범한 포항 시민들이 용기를 내 합창단을 꾸렸습니다. 악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초보 단원들이 전문 지휘자와 멘토들의 지도를 받고 저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노래를 하세요. 소리를 내세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그때 끊는 거겠죠. 딱 한 달 동안 단 6번의 연습을 거쳐 전문 합창단과 나란히 송년 음악회 무대를 멋지게 꾸며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응원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한 포항시민 프로젝트 합창단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시민들의 가슴 속에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산시가 내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이나 이자 차액 보전을 확대합니다. 경산시는 이를 위해 출연금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려 보증 규모를 12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에서 879점 이하로 확대하고 특례 보증 대출 한도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이자 차액 보존율은 2.5%에서 3%로 높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같은 신청 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 바뀐 내용으로는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사업자금을 빌릴 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경산시의 출연금 내에서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고 이자 차액 보전은 19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2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구미시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구미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폐업한 업체나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투기, 조장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15억 원의 예산을 모두 쓸 때까지로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폴란드 수출의 주역인 FA-50에 이어서 한국형 전투기 KF-X를 미래 수출 주력 기종으로 키웁니다. KF-X 시험 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 해법도 내놨습니다. MBC 경남의 이종승 기자입니다. 카이는 지난 9월 동유럽 중심 국가인 폴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대의 수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기종은 경공격기 FA-50이었습니다. FA-50의 바통은 한국형 전투기 KF-X가 이어받습니다. 이른바 4.5세대 전투기지만 미국 전투기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유럽보다는 품질이 낮기 때문에 미래 수출 주력 기종으로 전망이 밝다는 겁니다. 특히 FA-50에 대한 신뢰가 높은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동이 핵심 공략 지역입니다. FA-50을 이어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수 있는 기종이 제가 생각하는 KF-21로 보고 있고 이거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미리 제한적으로 만든 얘기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무려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성공시켜야 하고 주민 소음 피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의 군소음보상법은 KF-X처럼 시제기가 소음 피해를 내도 보상을 해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영재 국회의원이 시제기도 보상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국가 보상에 소극적이어서 법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 조사한 소음 영향 정도를 바탕으로 5년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을 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카이는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대책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일부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비행 소음 피해에 대해서 법적 보상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상징인 KF-X가 여러 난관을 뚫고 국내를 넘어 세계 주력 기종으로 우뚝 설지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환경훼손 논란으로 여러 차례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위한 벌목 작업이 2년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비자림로를 생태도로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란한 전기톱 소리와 함께 10m가 넘는 커다란 삼나무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중장비가 삼나무 가지를 정리하며 벌목 작업을 이어가고 장비 옆으로는 방금 베어낸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쌓여갑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마지막 남은 700m 구간에서 벌목 작업이 재개된 겁니다. 제주도는 벌목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뒤 오는 2024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삼나무 900여 그루를 베어낸 데다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되면서 환경훼손 논란 때문에 공사가 3차례나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청과 협의를 마친 뒤 지난 5월부터 동물보호 울타리 등을 설치해왔고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며 이달 안에 벌목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는 그 가임기라서 그때는 공사를 못하게 한답니다. 벌목을 안 하면 내년도에도 일을 못해서 공기를 맞출 수 없다는.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법원에 공사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황에서 기습적인 벌목은 독단적인 행정이라며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벌목을 강행하는 거는 이렇게 소송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제주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로폭을 21m에서 16.5m로 축소하고 삼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팽나무와 호박나무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며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의료 품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5개 상급병원과 314개 종합병원 등 359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품질 평가를 실시했고, 경북대병원은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공공성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연구개발 영역에서도 1등급을 받았지만 교육 수련 영역에서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다른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동자 김모 씨에게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관리자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작업을 맡긴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대구시 복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전선 교체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로 이동하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고 내려 경사로를 따라 밀린 고소 작업 차량에 다른 작업자가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주택이 밀집해 고소 작업차 작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현장 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다며 안전조치 소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은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령군이 오늘부터 대가야 종묘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 고령군은 대가야 종묘는 대가야 왕의 위패와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 지난 2020년 11월에 개관은 했지만 종묘 대제를 지낼 때만 개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물에서 발췌한 조형물의 문양을 최대한 응용해 종묘 단청 공사를 하는 등 시설 공사도 지난달 모두 끝내 오늘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개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도 역시 한파와 함께 시작합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와 봉화에는 한파 경보가, 그 외 경북 북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출근길 기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의 기온 영하 6도, 안동 영하 12도, 김천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도 0도에서 5도 예상되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한파로 인한 강추위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지난주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날이 춥고 건조함도 매우 심해서 화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에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발생한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차량 운행이나 보행 시에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오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대체로 쌀쌀하겠고요. 오늘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성주 영하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성주 6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김천 영하 14도로 낮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미 5도, 김천 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2도, 청송은 영하 14도로 가장 추운데요. 안동과 경북 북부 내륙 대부분의 낮 기온은 4도 안팎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 전해상에선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 속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계속해서 세미 한파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